예전과는 다르게 현대사회에서는 TV, SNS, 인터넷 등 여러 가지 매체로 세계 간의 교류가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는 어떠한 뉴스거리가 있는지, 어떤 것이 유행인지 등 다양한 소식들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 및 정보 교환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상호 간의 교류가 손쉬워진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해진 경쟁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화 전파, 즉 자신의 나라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 전파하여 더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친근 혹은 경외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외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을 일컫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문화 전파에서 큰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문화 전파가 얼마나 효과가 어마어마한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가 있죠. 일찍이 자국의 문화를 퍼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일본의 경우 네오재팬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만화, 게임, 영화 등을 이용하여 일본의 문화를 그럴싸하게 꾸며 전파했고 이 효과로 사실 낭인무사에 칼 차고 다니던 깡패 집단에 불과했던 사무라이가 충성심 강하고 칼싸움에 능통한 대표적인 동양의 무사로 인식되었으며 이외에 닌자, 일본도 등 실상 별볼일 없던 것들이 외국인들의 머릿속에는 멋지고 환상적인 일본의 고유문화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화권의 경우 여러 무협 영화들이 인기를 얻어 실제로는 가능하지도 않을 절권도, 태극권 등의 무협 요소가 널리 퍼져 지금까지도 중국하면 맨 처음 무술이 떠오를 정도로 그 이미지를 확고하게 자리 잡았었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일본, 중국 등이 아시아의 문화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면 지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한류 문화 열풍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K-드라마의 선풍적인 인기인데요. 오래전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드라마 겨울연가가 폭발적인 흥행을 보이며 주인공인 배용준과 최지우가 각각 윤사마, 지우이메라고 불리었고 그때 당시에 한국 남자는 모두 윤사마처럼 다정하고 잘생겼다며 일본에서 한국 남자 인기 붐이 일기도 했었죠. 그 뒤를 이어 많은 우리나라 드라마가 아시아권을 넘어 중동, 유럽, 아메리카로 퍼져나가 인기를 끌었고 최근에는 세계적인 드라마 플랫폼, 넷플릭스 등이 생겨나 전 세계인들이 더욱 손쉽게 우리나라의 드라마를 접할 수 있게 되면서 킹덤, 별에서 온 그대, 미스터 선샤인, 오징어 게임, 도깨비,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등 셀 수 없이 많은 우리나라 드라마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기의 비결은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들의 드라마와는 비교가 불가할 정도의 높은 퀄리티의 영상, 배우들의 연기와 외모, 그리고 전달하고자 함이 명확히 드러나는 각본 등에 있겠는데요. 이런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인기를 얻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킹덤, 동의, 대장금 등의 우리나라 사극들은 호시탐탐 한복, 갓, 골룡포 등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을 자국의 것으로 강탈하려는 파렴치한 중국의 작태를 전 세계에 낱낱이 알리고 이러한 전통 의상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지표가 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자신들이 행했던 잔혹한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뻔뻔한 일본의 경우 미스터 선샤인 같은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제대로 된 역사 공부를 대신 시켜주는 고마운 역할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실제로 넷플릭스를 통해 미스터 선샤인을 본 일본인들은 왜 한국인들이 일본을 싫어하는지 알 것 같다. 어째서 이러한 사실을 일본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들을 보였으며 2차 세계대전 하면 독일 나치의 횡포밖에 모르던 서양 사람들 또한 당시 일본도 전범국으로서 얼마나 더러운 짓을 일삼았는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옛 역사에 대한 부분에서 그치지 않고 세련되고 멋있는 한국의 현대 모습,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등의 다양한 한국풍의 놀이, 먹거리 문화 등을 알림으로써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한국의 모습을 친근하면서도 동경의 대상이 되게끔 자리 잡게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재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드라마 매체를 대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겉으로 보여지는 현재의 한일 관계는 매우 냉소적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드라마에서 비춰지는 일본의 모습은 그것이 사극이든 현대물이든 좋지 않은 모습으로 대부분 표현되기에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매우 불쾌하고 거부감이 들 수 있겠는데요. 이미 수준 높은 한국의 드라마 등에 사로잡힌 이들은 이러한 거부감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 드라마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 증거로 일본의 한 언론에서는 조롱을 당하면서도 볼 것이 한국의 드라마밖에 없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드라마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에서 극중 이름 도쿄를 사용한 캐릭터가 이름을 도쿄라고 지은 이유에 대해 나쁜 짓을 해야 하기에 일본의 수도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할 정도로 일본을 조롱하고 있음에도 일본에서 해당 드라마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일본 언론이 이런 부분에 있어 위기감을 느끼는 이유는 현재 일본 넷플릭스 드라마 인기 순위 탑10 중 9개가 한국 드라마인 상황이며 최근 애플TV를 통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이민호 주연의 드라마 파친코 또한 인기를 끌면서 제국주의 일본의 이러한 치부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숨겨왔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 세대의 일본인들이 얼마나 역사에 무지한지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과 동맹국이 어딘지 아느냐는 질문에 영국, 미국 등을 말하는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 있는데요. 부디 우리나라의 K드라마가 앞으로도 이런 일본인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에 큰 도움을 주고 다른 나라의 문화나 강탈하려는 뻔뻔한 중국의 작태를 더 널리 알리며 우리나라의 위상을 전 세계에 더더욱 드높여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